기어기촌 박람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어촌생활 살아보기 공모전 최종 본선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어촌생활 공모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충남 서산 중리마을과 경기 화성 백미리마을 이렇게 두 곳에 거주 접수를 받았고요. 정말로 뜨거운 관심 속에서 1차 심사를 통해 백미리마을 본선에 참여할 4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1인을 뽑는 본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되신 분의 수상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백미리 마을에 1년간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해 드릴 거고요. 일자리를 제공해 드려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최종 1인이 돼서 백미리 마을에 거주하시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본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경기 화성 백미리 마을은 과연 어떤 곳일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리 마을을 소개해 주실 분들이 무대에 나와 계신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백미리 마을의 김호연 어촌 계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백미리 어촌계장 김호연입니다. 다음으로는 귀여 부부세요. 김동문 백점자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어 4년차 이제 기어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어촌 계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백미리 마을이 어떤 곳인지 소개와 자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미리 마을을 소개해 드린다면요. 백미리 마을은 전형적인 이 마을어부라는 갯벌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도리도라는 섬도 가지고 있고요. 백미리 마을 자체는 전국적으로 어촌 체험 마을로 상당히 알려져 있고요. 반농반어. 그러니까 저 어촌계장인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어업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미리 마을은 1년에 이제 백미리 와서 순수하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10만 이상 15만 명 정도가 다녀가시고 있고요. 최고 많이 나는 건 바지락, 낙지, 굴 등 요새는 이제 꼬막 양식을 성공해가지고 한창 꼬막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품으로는 뭐 애지간한 장 종류들, 간장게장부터 시작해서 애지간한 장 종류들 다 나오고 있고요. 또 어촌계 자체적으로 또 이제 조개, 도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새 이제 올해는 작년부터 어촌유딜 300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한 200억을 투자해서 캠핑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이 꾸미고 있는 그냥 전형적인 갯벌을 가지고 있는 체험 마을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백미리 마을로 또 이렇게 귀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백미리 마을로 귀여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 마을은 이제 일단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진입 장벽은 상당히 야치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정관상 돼 있는 거는 딱 하나, 백미리 마을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백미리 마을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귀여해서 한 5년 동안은 봐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동안 사시면서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서 농막 정도라도 허가내서 갖다 놓으신다면 아무 조건 없이 오시는 그해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이제 어촌계 내에서 임대를 해주는 최지형 주말 농장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깔세로 500 정도를 내시면은 바다에서 1년 동안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요. 거기에 텃밭도 한 100여 평 딸려 있어가지고 이제 1년 살아본 후에 귀여를 결정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저기를 선택해서 1년 살아보시고 땅을 사서 집을 지으셔서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만 있으면 어촌 개원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어촌계들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 양식장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거를 전부 n분의 1로 따져서 돈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를 다른 마을들처럼 똑같이 한다라면은 백미리 마을 어촌계에 가입할 때 한 2억 가져오셔도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동산이나 이런 건 다 제껴놨고요. 백미리 마을은 딱 하나 그거. 그리고 또 백미리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의 n분의 1 똑같이 저희 어촌계원이 124명입니다. 124분의 1만 내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요새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그 전에도 다른 인터뷰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먼저 남성분들이 귀여나 귀촌을 원하시고 나중에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먼저 희망하신 게 사장님이신가요?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 후에 바닷가에 집 짓고 낚시하면서 살고 싶다는 노망을 꿈꾸고 살았어요. 네. 그렇다면 뭐 인생이 별거 있나 한번 저질러 보자. 그래서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퇴직 전 한 5년 전부터 저 밑에 남해부터 어촌마을 투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 선택을 하다가 이제 백미리에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여기다. 백미리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다른 어촌마을과 달리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 뭐 서두를 거 없다.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여기서 1년간 체류하면서 경험해보자. 그리고 경험한 뒤에 이제 정착하게 이렇게 된 거죠. 정착을, 네. 네. 보면 사장님이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을 설득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모님께서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일찍 선택한 것 같아서 좀 튕길 걸. 그렇게 할 걸. 네. 그렇죠. 자, 일단은 귀여나 귀촌을 하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또 사모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도시에서 살 때 일단 병원이 가깝고 여자들 쇼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들이 편하려면 배달 음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시골은 그게 다 세 개가 다 안 돼요. 너무 불편했어요 처음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게 바닷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고 어촌에 와야지 이게 아니라 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저희처럼 3년 이상을 버티면 그 어촌의 매력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싱싱한 식재료라든지 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버텨라.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가족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한 사람은 싫은데 한 사람이 온다. 이것은 뭐 조론으로 가는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네. 합의한 후에 결정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지금 어촌에 푹 빠져 계신 것 같아요. 표정도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하고 정말 어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러면 이게 로망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귀여를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동기가 궁금해요. 이제 저는 그 취미나 이런 것들이 산 쪽보다는 원래 바다였어요. 이제 젊어서 뭐 완도서부터 낚시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살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곧 60이 될 때쯤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일찍 나온 이제 형님들이나 선배들이나 주변을 봤을 때 큰 집에 가도 아파트, 부모 집에 가도 아파트, 작은 집에 가도 아파트, 애들이 모여봤자 아파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 같은 점점 삭막하고 이런데 저 개인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면서 느낀 게 형제들도 있고 한데 친구들도 있고 한데 좀 더 늙기 전에 시골에 제2의 고향을 만들어서 누구나 좀 모여서 같이 즐기서 살 수 있는 노후를 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또 더 큰 것은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대기업 상대로 조그만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집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멀지만 않다면 동의를 해줘가지고 투어를 하다가
백미리에 왔는데 이제 다행히 우리 아이들도 수도권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백미리 마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다는 거. 네네네. 예. 사모님이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 풍경에 반해서 백미리다 하셨다고 하는데 사장님도 같은 마음이셨나요? 예, 백미리는 다른 어촌 마을과 달리 이제 어촌 마을 하면은 막 그물도 쌓여 있고 냄새 나고 좀 뭔가가 좀 지저분하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백미리는 그런 게 없어요. 고요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 바로 이제 좌우 큰 항구에서는 그런 고깃배들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저희 마을은 이렇게 체험 마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손업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어촌 계장님이 전국구입니다. 좋은 건 다 이렇게 보고 오셔가지고 저 역시도 이제 특별한 그 특기가 없는데 네. 맨손업 낙지 잡고 바지락 좀 캐고 이렇게 하면서 부엌거리식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 꼬막 양식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벌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하는데 백미리는 다른 마을과 틀린 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동문 씨는 뭐 어업을 꼬막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제 고막 같은 양식은 이제 어촌계에서 이렇게 양식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은 이제 어촌계원들 몇 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요. 주로 하는 어업은 어떤 거세요? 저는 이제 그 고막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으로 1톤짜리 배를 하나 사서 집사람하고 같이 섬으로 유람도 다니면서 조개도 캐고 이렇게 하면서 소라도 잡고 해서 그냥 소소히 팔아서 용돈 쓰고 있습니다. 정말 딱 들어만 봤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살고 좀 노후에는 유유자적 바다를 느끼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사실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귀화를 해서 사는데 듣는 것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으니까 분명히 힘든 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셨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진지하게 물으셔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남자들은 이제 모든 세파에 지쳐가지고 산골에 혼자 갖다 놔도 근데 공동묘지 갖다 놔도 혼자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도시에 살던 쇼핑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수다도 좀 떨어야 될 소통, 공간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인프라를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이렇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자꾸 이제 도로 확충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사모님께 이제 후배 기여인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극복이 되고요. 이런 점이 좋으니까 어촌으로 오세요 하는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조언이라고 할까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버티라고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어촌에 오시면 큰 실망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작은 것에 만족하시고 조금 버티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하면 더 좋을지 아이디어가 찾아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남편하고 같이 배를 타고 도리도라 뭐 이런 데를 가면 이제 딱 보면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제 소라가 눈에 이렇게 띄어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줍게 되거든요. 10분이면 한 2kg씩 주워요. 그러면 그걸 주워서 팔 수도 있고 같이 동네 분들하고 나눠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라. 버티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아이디어가 탁 하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버티길 잘했구나 이런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첨언을 좀 할까요? 네네네. 네, 이제 한 4년 좀 넘게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는 5, 6년 전에는 이 기억이 좀 박람회도 많이 다니고 시골에 가면 집을 지어야지 해서 10년 전부터 어떻게 내 집을 지을까 건축 박람회도 몇 년간을 다녔습니다. 그 집도 이제 짓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짓고 했는데 이제 기여하실 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존심을 다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은 것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살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나 이제 선배 되시는 분들이나 또는 후배 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말이 까딱하면은 텃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서 자기 하기 난 만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존심이 세라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웠었는데 나이를 좀 더 먹으면서 그런 것이 내려지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농산물 걱정은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우리 여기 계장님도 어촌 일에 빠삭하시지만 벼농사도 굉장히 크게 짓고 계세요. 쌀값 쌉니다. 계장님들이 가서 사면은 좋은 쌀을. 그리고 주변 분들이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남아요. 순진해가지고요, 썩어서 버릴지언정 먼저 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왜 이러냐 하는데, 주고 싶은데 거름뱅이 치기만 같은 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다 주세요. 어느 날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 보면 대문 앞에 누가 배추도 5개 갖다 놓고 호박도 놓고 심지어는 쌀도 이렇게 한 가마 놓고 가시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먹으래요. 그래서 이건 텃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는 만큼, 다가가는 만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년 살아보니까 야, 낙지 이만큼 몇 마리 잡고 조개 이만큼 해갖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을까 걱정을 했는데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촌계에서도 그만큼 사업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나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쉬운 7살에 기여를 했는데 50살에 할 걸 하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5년만 젊었으면 뭔 사업을 해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냥 넣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결심하시고 오시면 막 발로 떼당겨서 하시면 아마 터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아닙니다. 정말 직접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촌 계장님이 우리 기여인들께 바라는 점과 또 마찬가지로 어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팁 등을 또 어촌 계장님 입장에서 전수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마을도 물론 이제 저희가 어촌계장이 됐을 때 55명의 어촌계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 어촌계원이 124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뭐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에 들어온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한 30명 이상 40명은 기여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 그 사람들마다 성향이 틀리듯이 진짜 조심할 거 몇 가지만 같이 더불어 살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서 기여를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와서 돈을 본다, 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려오시면 그 기여는 거의 실패를 합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좀 사귀고 또 그 마을이 돌아가는 이런 거를 봐주시는 게 좋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도시에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살면 되는지만, 또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농촌도 내 돈으로 내가 땅을 사서 벼를 심거나 콩을 심어서 팔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어촌은 전혀 틀립니다. 어촌은 국가에서 소유한 바다와 국가에서 소유한 갯벌을 마을 공동체에서 허가를 내서 더불어 사는 그런 지역이 우리 어촌이에요. 나 혼자서는 절대 살지 못하는 곳이 어촌이다. 그래서 최소한 어촌으로 오셔서는 공동체 생활에 꼭 적응을 하셔야 된다. 혼자 독불장공으로 살면 안 된다. 지금도 저희 마을에 도시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땅을 사면은 울타리부터 쳐요. 백미리 사람들 역시 울타리 친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절대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치시는 분이 없어요. 또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도시에서는 쓰레기를 정부에서 다 치워주고 눈도 치워주고 심지어 골목길까지 다 쓸어줘요. 시골에서는 우리 손으로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마을에서 방송을 해서 문자를 날려서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해서 마을 함께 풀도 깎고 동네 청소도 하고 어장도 청소를 하는데, 이런 데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도시에서는 그걸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셔야 돼. 도시에서 살던 모든 걸 버리시고 1년 동안 시골에서 살아보시면은
또 여기 와서 또 자문도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내가 어선호흡을 한다, 맨선호흡을 한다 정하시면 안 돼요. 다 얘기하는 자체는 이렇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부터도 100mm의 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다 내려놓으시고 최소한 저는 100mm가 아닌 다른 마을에 가시더라도 전국 동서남해를 1년 동안 내가 나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건데 1년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버려라. 내 시간을 버리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해서 돈을 벌지가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 가서 1년 정도 활동을 해보고 나서 내가 어선호흡을 할지 맨손을 할지 아니면 양식을 할지 아니면 강에 가서 민물고기를 기를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좀 많은 게 거의 귀화하시는 분들이 지금 50% 이상이 돌아가지만 90%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귀화 귀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진심에서 우러나온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mm 어촌 계장님 그리고 귀화 귀촌하신 김동문 100점자 부부와 함께 100mm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귀화 귀촌에 대해서 정보를 시간 가져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는 100mm 마을에서 1년간 거주하게 될 어촌 생활 살아보기 최종 본선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년간 100mm 마을에서 거주하게 될 그 최종 1위는 누가 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를 정리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본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이 올라오셨어요. 4분의 발표를 듣고 집계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0mm 마을에 거주하게 될 최종 1인을 선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어촌 생활 공모 100mm 마을은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았고요.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서 1차 심사를 통해 오늘 본선에 참여할 총 4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최종 1인을 선발하게 될 텐데요. 선발되신 분은 100mm 마을에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해 드리고요. 또 1년을 거주할 시 어촌 개원 자격이 주어질지 말지를 회의를 통해서 또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제공해 드리고 주민 교류 프로그램 참여에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어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아낌없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슬기로운 어촌 생활, 어촌 살아보기 공모전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mm 마을에 거주하게 될 최종 선발자를 뽑는 심사위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mm 마을의 김호연 어촌 계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한성민 사무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잘 또 선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순서라 굉장히 많이 떨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만큼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김인배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0세로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으며 일남 일녀 자녀를 둔 김인배입니다. 아이들은 둘 다 성인이 되었고
부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여 항공 정비를 하였고 경남 사천에 한국항공 서비스로 이직하여 근무하다 올해 4월 2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40대 초반부터 바다 및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각종 교육을 받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여를 경험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기여를 하고 싶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남해 어부 이야기 유튜버들과 소통하면서 기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직장 생활로 근면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한 경험과 노하우를 어촌 생활과 결합한다면 어촌 마을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만 해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에 오면 늦은 저녁 시간이 많았고 제 개인적인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무엇인가 다른 활력소가 필요해 저녁 겸 제가 좋아하는 바다에서 일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기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여를 통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촌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고 젊은 사람으로서 여러 방면의 일로 어촌에 힘이 되고 싶고 어촌 마을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협동하여 어촌의 일을 배우며 살기 좋고 누구나 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감과 건강하며 인생의 여유를 느끼고 싶습니다. 또한 해양 자원으로 양식업, 유통, 가공 등의 연구 개발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잘 사는 어촌 마을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2017년 태안군 귀농학교 12시간 수료, 2020년 귀촌 교육 온라인 교육 15시간 수료, 2020년 남해군 기호귀촌 홈스테이 119시간 수료, 2020년 전남 완도군 기호귀촌 홈스테이 56시간 수료, 올해 4월달 한 달 동안은 충남 서천군 송성리에서 조개 체험 및 마을의 여러가지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백미리 마을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월달에 백미리 어촌 기장님 및 사무장님을 만나 면담을 하였으며 기여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혼자서 여러 번 백미리 마을로 답사도 했고 마을이 아기자기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과도 가까워 멀리 있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가까워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특산물을 공동 작업하여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점과 마을 주요 프로그램인 갯벌 체험과 망둥어 낚시 체험 등 체계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점이 인상이 깊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촌 마을 살아보기를 통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재능들을 기부하고 마을 분들과 협동협력하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룩하신 3의 지혜를 배워나가면서 마을 발전과 잘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소박한 꿈을 이루고자 기여를 결심한 김인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여하려는 이유를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저는 지금까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저의 꿈은 바다와 함께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중에도 많은 고민을 하였고 항상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노력했으며 기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어촌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고 상담을 하였으며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경남 남해군, 전남 안도군, 충청도 서천군 등을 돌면서 어촌 생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촌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제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융합을 위해서 어촌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죄송합니다. 지역사회 융합을 위해서 저의 계획은 마을의 공동작업 및 대소사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주민분들과 친목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과 기술을 조금이나마 나눔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어촌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울 것이며 저의 경험과 기술을 조금 더 알리고 저도 거기에 최선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많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그 경험을 이용해서 한번 바다에서 남은 제 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는 100밀에 제가 결정이 된다면 외지인이 아닌 100밀리 마을의 주민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였죠. 김인배 님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 한성민 사무관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100mm에서 1년간 계시면은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으실까요? 예를 들면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잘 지낸다든지 아니면 어촌이라는 그 공간 자체에서 적응을 한다든지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년이라는 세월이 짧지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1년 동안 그 100밀의 마을에 주요 특산물들이 계절별로 어떤 상품들이 잘 나오고 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고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 생각은 뭘 거기 가서 열심히 해서 제가 설명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마을의 분위기와 친목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촌계장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아유, 말씀 잘 들었고요. 봄에도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100mm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계속 살면서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바다도 가시고 이것저것 하실 텐데요. 저희 이제 체험 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체험을 위해서도 좀 많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실 의지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자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김태익 님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어촌생활 어촌마을 살아보기 공모전에 지원한 김태익입니다. 저는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관련 회사를 다녔습니다. 몇 년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30대에 미용품 관련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항상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언제나 급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내다가
저희 딸이 전국항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주 시간을 내어 전국항이나 대부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바람을 느끼는 여유도 생기고 지친 마음도 달래는 것 같고 한결 마음의 안정이 생겨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다 근처에서 살아보는 것이 노후 생활의 목표가 되었으며 제가 기억 이천을 희망하는 이유는 서울 인사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다 보니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제가 먼저 기억 이천 생활을 체험해보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챙겨보려 합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저희 내자와 함께 기억 이천 생활을 위해 슬기로운 어촌 생활, 어촌 마을 살아보기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시골이나 어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농촌과 어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 몇 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어촌마을 생활을 신청하게 된 김태익입니다. 저는 화학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 관련 회사를 다녔습니다. 몇 년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40대 사무용품 관련 부속을 만들어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항상 바쁘다 보니 언제나 급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내다가 저희 딸이 전곡항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주 전곡항이나 대부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바람을 느끼는 여유도 생기고 지친 마음도 달래지는 것 같고 한결 마음의 안정이 생겨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줄이고 바다 근처에서 살아보는 것이 노후 생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다 보니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TV 속의 자연인 관련 내용을 시청하면서 나도 도시를 떠나 조금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슬기로운 어촌 생활 백미리 마을에서 1년 살아보기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걱정이었지만 저희 딸과 아내가 도와줘서 1차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억이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어촌이나 농촌에서 필요한 지게차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촌이나 농촌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생활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이게 내 일이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겨 힘이 들겠지만 열심히 적응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익님의 발표였고요. 이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도시에서 이제 주로 생활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촌에 사시다 보면은 뭐 1년 이제 많이 합격을 하게 되면은 선정이 되면 할 건데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오실 거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든. 그럼 혹시 이때는 어떻게 좀 이겨내실 생각이세요? 우선은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도 없지만은 처음 제 마음가짐은 우선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잘 융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않는 삶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둥그런 삶,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주시죠, 어촌 계장님. 네, 기호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을들은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연로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 어촌교원들 125명은 현재 평균 연령 50세 정도 나옵니다. 좀 귀화하신 분들도 많고 상당히 젊은 어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 뭐 이렇게 구체적인 무슨 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미리 마을에 오게 된다면은 무엇을 좀 내가 생계를 위해서 무슨 저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는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업은 새우 양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뱀장어 양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거는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고, 우선적으로는 백미리 마을에서 어떤 걸 추구하고 제가 어느 부분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안 다음에 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포부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김태익 씨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임대현 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어촌생활, 어촌마을 살아보기 공모전 신청자 임대현입니다. 저는 1979년생으로 어울림과 자연을 좋아하여 귀촌을 꿈꾸는 40대입니다. 중국에서 학교를 나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였지만 이후 사람이라는 매력에 빠져 인재를 찾아내고 적합한 기업에 추천해주는 헤드헌팅 업무를 12년간 해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좋은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지칠 때마다 한 달 살기, 캠핑, 트레킹을 통해 현지에서 생활하며 일손을 돕고 주민분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이 되었고, 이때부터 어렴풋이나마 귀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신청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지만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 계기는 자연을 활용하여 누구나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마을의 활성화입니다. 가족, 연인 또는 혼자여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상상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따놓은 스킨스쿠버를 시작으로 가구 제작, 목공, 바리스타 교육 등 마을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격에 대하여 틈틈이 교육을 받는 중이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귀촌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하여 최근 유행하는 휴양, 문화, 캠핑 등의 연관 트렌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지원 가능한 마을인 화성 백미리 마을과 서산 중리마을 모두 자연경관, 분위기, 조건 등 모든 것이 훌륭하지만 이전부터 준비하였던 귀촌에 대한 저의 생각과 공모전 신청하며 마을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체험 마을로서의 활성화 잠재력, 수도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백미리 마을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촌마을 살아보기 공모전 신청자 임대현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에 대한 소개와 기촌을 결심한 계기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전 선발이 된다면 1년 살아보기 과정 안에서 어떻게 화성 100mm 마을이라는 지역사회에 녹아들 계획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촌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촌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부분은 텃세입니다.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텃세가 뭘까? 과연 나쁜 건가? 라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 생각에 텃세란 자연, 문화, 날씨 등 주어진 환경에 맞춰진 생활 방식, 즉 현재 계신 분들이 오랜 세월 가꾸고 보존하며 발전시킨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 강원도 인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아침마다 운동 겸 다니던 산책로와 약수터, 여유로운 시간에 낚시와 물놀이를 즐기던 계곡 등 제가 지내는 주변 자연환경에 주말이 되면 놀러와서 캠핑을 하고 불을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것을 또 치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그랬던 적은 없는지, 잠깐 왔다 가는 거라고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지내면서 느낀 제 마음이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삶을 꾸려온 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질지, 텃세라고 불려온 것의 진짜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 주제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융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사회 융합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을 잡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가서 이렇게 바꾸겠다, 나는 이런 기촌 생활을 꿈꾸며 왔으니 이렇게 하겠다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내가 맞춰 나갈 것이며 현지에 계신 분들의 터전과 생활에 대한 존중을 우선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꿈꾸는 삶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선정이 된다면 100mm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분들과의 교류, 새로운 환경과 지역사회 적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생활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저의 꿈을 조금씩 키워보고자 합니다. 이상 임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대현 씨의 발표였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100mm로 오신 것 같은데요. 100mm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 방법이라든지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하나라도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귀촌을 해서 하게 된 목표와 직접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개인적인 목표는 근교에 있는 폐교나 폐공장 등 좀 넓은 공간을 개조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목공방과 카페를 접목해서 주민분의 쉼터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체험 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본의 가시마시라는 시에서 가탈림픽이라는 것을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갯벌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인데, 이게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 활성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뭐 경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 하고, 그 마을 홍보관에서는 뭐 특산물도 판매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적극 그런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또 저 나름대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뭐 망이와 둥이라고 해서 망둥어를 활용한 뭐 이모티콘, 마스코트가 있던데, 그걸 활용한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좀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촌 계장님 질문 주시죠. 네, 체험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100mm 마을이 체험 마을로는 상당히 유명하고요. 여지껏 이제 잡는 체험을 좀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대 전환기를 맞아서
이번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잡는 거보다는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좀 바꾸려고 하걸랑요. 이제 그런 혹시 이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쪽이라고 하면 조금 광범위해서 뭐 제가 그동안 귀촌 교육은 많이 다녀봤어도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갯벌을 활용한 어촌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현 씨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자, 네 번째 발표자만 남아 있는데요. 조문식 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자 조문식입니다. 네, 저는 KBS 6시 내 고향을 한 23년 하면서 바닷가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그런 동경이 참 많아요. 진짜 바다에, 지금도 바다에 살고 싶고, 태어난 것도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6시 내 고향을 통해서 해양 전문 리포터로 23년을 일하면서 제가 9년 동안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배도 그냥 노전놈 배부터 해가지고 철부선까지 다 탔습니다. 그만큼 제가 안 탄 배였고 안겁은 진짜 우리 바닷가 섬 없듯이 진짜 다 경험은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제가 경기도 화성 백미리 마을에서 주민들과 잘 살면서 그 다음에 소통하면서 또 제가 바다 해설사, 그 다음에 바다 문화 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싶어서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융화하는 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10여 년 동안 백미리 마을을 왔다 갔다 했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뭐 어촌계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이렇게 많이 얼굴도 알고 있고 해가지고 좀 더 저는 좀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참 부끄러운데,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이런 게 딱딱한 거 말고 하여튼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할 때도 별로 이렇게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거 하면은 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6시 내 고향을 23년 하면서 정말 9년 동안 바다 전문 리포터로 다니면서 대한민국 바다 바다는 다 갔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백미리 마을을 다니면서 백미리 마을에 저는 또 방송도 유치를 했고 제가 직접 가서 또 출연도 했고 또 백미리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도 했고 잠을 자기도 했고 저는 뭐 이렇게 아까 여기 저보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분들은 여기 뭐 다 거창하게 써놓으시고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데 내가 될까?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제가 제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6시 내 고향을 23년 동안 할 수 있는 친화력이에요. 친화력이 제가 백미리 마을에 와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있긴 있어요. 뭐냐? 자, 요즘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돌아다녀요.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도 교수로 등재돼 있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촌이나 그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뭐 백미리 마을에서 내가 뭘 해서 수익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런 거는 돈 버는 거는 저는 바깥에서 벌고 싶어요. 돈 버는 거는 일단은 돈 버는 거는 제가 지금도 서울에 있는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방송 쪽으로 다 일을 하고 하는데 있는 시간만큼은 제가 낚시도 잘 잡고 제가 어릴 때 제가 도사가 뭐 도사였었냐면은 바지락 잡기 도사였었어요. 저는 저희 집 앞에 나가면은 바지락 잡으러 나갔어요. 그게 반찬이에요, 저는. 그다음에 낚시해가지고 말려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반찬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 자기 옷에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다가 저한테 맞는 옷이에요. 딱 허리 사이즈 36, 딱 맞는 사이즈. 그래서 저는 또 100mm가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100mm가 좋은 이유. 100mm는요, 일단은 편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그죠? 아까 맞으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100mm란 마을을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 어촌계장님, 농협조합장님들이 뭐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 중에 우리 어촌계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른 분들 여기 오신 또 어촌계장님, 제가 친한 어촌계장님도 많고 회장님들 많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제가 100mm인데 100mm에 가서 지금도 주민들하고 조금은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더욱더 친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뭐 해가지고 100mm에서 살겠다. 왜냐하면 100mm에 가면은 아까 그렇잖아요. 일단은 살면서 땅이라도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지. 아까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잖아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삼촌 이름이 조대출인데 지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대출을 좀 더 될 때 그런 거 좀 준비해서 그때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문식 씨의 발표였고요. 이어서 질문 주시죠. 네, 지금 당장은 뭐 따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체험 프로그램 이후에 5년, 10년 이후에 이제 조문식 선생님께서 100mm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해설사 있잖아요. 관광해설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100mm에서 봉사활동을 지금도 같이 살면서 뭘 하고 싶냐면은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거든요.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세상인데 지난번에 제 유튜브에도 지금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이해를 좀 해서 이빨을 세 개를 뽑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으려면은 자기들이 혼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을 체험도 못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장비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찍어서 그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 해설사, 문화 해설사로서 공부를 해서 그런 걸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그런 걸로 뭐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거는 제가 방송이나 다른 걸 해서 행사나 해서 제가 하고, 제가 요즘에 또 가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로 또 조문식 내 고향 TV 해가 유튜브로 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수익을 하고, 수익은 저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mm에서. 네. 네, 어촌계장님 질문 주세요. 오늘 또 뵙네. 네. 저는 이제 농어촌에 살면서 조금 대부분 농어촌에 이제 이렇게 뭐 좀 모든 걸 잘한다고 그래. 뭐 자랑이 아니라 네. 저 역시도 아까 어느 분이 발표했듯이 35년을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제 취미가 수중사진이걸랑요. 바다에 살면서도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뭐 양식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어업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신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유통입니다. 저희 100mm 어촌에서는 우리 조문식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가공 공장을 하면서 꽃게장이나 간장게 모든 장류를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계속 6시나고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 100mm 마을에 오셔서 유튜브를 통해 아니면 이런 홍보를 통해서 100mm 그 사업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맥주 3개 안주 하나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 들어갔을 때 그런 거 기본으로 저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어느 분 일본 예를 드셨는데 일본에
그 히가시 고쿠마루라는 그 도지사가 현 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었어요. 저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 도시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러더라고요. 안 계시면은 그 사람 브로마이드 이마라도 만지고 가면은 그 이마라도 만져가면은 그 사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요만큼을 뭐 이쪽 저쪽에서 요만큼을 활동을 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다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가로가 있죠. 우리 가로 안에 1 더하기 1 하면 가로 안에 있잖아요. 가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백미리 주민들하고 가로 안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문식 씨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선에 진출한 4분의 발표가 모두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최종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기억이촌 박람회는요, 지난 금요일에 시작을 해서 내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양재 AT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스를 좀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귀어와 귀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자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곳 한 곳 좀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종 본선을 통해서 1인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 화성 백미리 마을에서 1년간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지원도 해드리고 또 주민 교류 프로그램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어촌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백미리 마을은 체험 마을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우리 어촌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젊은 어촌인 것 같아요. 연령대가 젊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와서 금방 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겸업이 가능한 곳이고요. 또 갯벌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수산 자원물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지락이나 조개, 문어와 같이 어류도 수산품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다양한 또 수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백미리 마을에서 1년간 거주하게 될 최종 1인이 누가 될지 여러분들 함께 기대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진행되는 이 공모전은요, 지난 5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을 받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중리마을, 충남 서산에 있는 중리마을에 있는 최종 1인을 선정을 했고요. 오늘 백미리 마을에서 거주하시게 될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집계가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최종 1인 과연 누가 되셨을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백미리 마을의 김호연 어촌 계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촌 계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 주시죠. 네, 진짜 뭐 발표 내용을 듣고 다들 뭐 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전부 점수 매기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무관님은 사무관님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요. 저는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점수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당장 저희 백미리 마을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일을 와서 해주셨으면 하는지를 많이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여기서 오늘 제외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백미리에 오시면은 그만큼의 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걸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백미리 마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봤었는데요. 일단 마지막 결정되신 분은 우리 조문식 씨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관님 또 먼저 서류 평가를 다 해서 우리 조문식님이 백미리에 와서 한 1년 살아보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최종 선발되신 분 조문식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조문식 씨 백미리 마을에서 1년간 거주하시게 됐습니다. 사진 촬영 이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 해양수산부의 한성민 사관님도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선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세 분께는요, 백미리 마을 체험 1박 2일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리 마을이 또 가깝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1박 2일 동안 체험도 해보시고 또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슬기로운 어촌생활 살아보기 본선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박람회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까지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